좋아가지고 연말 때 제 대표님한테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 이 사이트 정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상생이라는 게 별거겠습니까? 우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고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저절로 잘 된다. 야, 이거야말로 꿈에 그리는 거고 정말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대표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그렇게 그냥 얻어 걸린 거 말고 하려면 네가 한번 나중에 제대로 그런 생각을 해봐. 무슨 서비스가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때 뭐 연말 재밌게 즐겁게 보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드디어 그 폐가를 벗어나게 됐죠. 인천 물류창고를 얻어서 인천에 또 저희 이제 자취방을 다 구하고 해가지고 인천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2006년 3월달, 4월달쯤에는 저희 취급하는 품목도 3,000가지로 들어가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도매도 계속 더 잘 되기 시작하죠. 그렇게 한참 뭐 저희가 잘 되고 있는데 어느 날 순간 저는 계속 옥션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300가지, 1000가지 팔 때 제가 4,500, 5,000, 6,000이었으니까 3,000가지 됐을 때 제가 매출이 1억이 됐을 때 그때 소멸 1억이라는 얘기는 그 도매 가격으로 물건을 파는 걸로 생각하면 거의 3억 정도 매출의 효과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제가 무슨 600원, 700원에 내는 게 아니라 400원짜리 물건을 거의 1,000원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매출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막 일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도매토피아인데 우리 회사도 도매토피아인데 나는 왜 소매를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그 매스컴에서 쇼핑몰에서 돈을 벌었다라는 뭐 그런 사람들 일화가 성공 스토리, 신화 스토리가 막 나와요. 그러면서 주변에서도 쇼핑몰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근데 매스컴에서는 그렇게 성공 신화가 막 뜨겠지만 주변에서 쇼핑몰 하다가 성공하신 분 있으세요? 주변에 쇼핑몰 하다가 성공하신 분 있으신가요? 저도 못 봤어요. 쇼핑몰 하다가 망한 사례들이 많죠. 근데 쇼핑몰 하다가 왜 망할까요? 아니, 망한다는 거에 근본적인 개념을 생각을 해보세요. 가령 집에서 게임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계속 몇 달째 게임을 하고 있다고 망했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어디 학원생이 있어요. 학원생한테 뭐 계속 학원비 갖다 바치는데 어느 날 너 등급 못 벌고 학원비만 내니까 너 망했어 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사람들을 두고 망했다고 그러죠? 네? 이익이 안 났다고 망한 것까지는 아니죠. 망했다라는 거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거죠. 마이너스의 부분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손해라는 부분이 크겠죠. 근데 왜 손해라는 부분이 커질까요? 장사라는 거의 근본은 내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어떤 곳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그 상품에 대해서 잘 알고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쇼핑몰로 물건을 팔려면 일단 물건을 사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물건을 어디다가 적재해 놓기 위해서는 사무실에는 상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촬영할 사람이 필요하겠죠. 포토샵 할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포장해서 보낼 사람이 필요하겠죠. 이거 혼자 할 수 있나요?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되죠. 그러니까 누군가하고 같이 하게 되잖아요. 누군가하고 같이 하게 되는데 자기 혼자만 하면 차라리 괜찮지만 누군가하고 같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인건비 비용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창고비 들어가죠. 재고비 들어가죠. 이게 달이 지나갈수록 요거에 만큼의 이득을 뽑아내지 못하면 마이너스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 마이너스가 감당하지 못하는 꼭지점을 망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딱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왜 소매를 계속 하고 있지?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이런 도매토피아 그 당시에 또 도매상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온라인 도매상이. 다른 도매상 보이면 상세가 없어요. 그냥 이런 제품 사진만 있고 그냥 사이즈, 재질, 가격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상세도 있고 그리고
내가 소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류 한 건 한 건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적어도 고객들한테 망하지 않는 사업을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배송대행 사업이에요. 무자본, 무점포, 무제본. 감히 제가 장난치를 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온라인 천연하우스도 국내 최초로 만들어졌지만 저희가 이 배송대행이라는 시스템도 저희가 제일 처음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고객들이 그냥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이미지하고 그런 것들에 마지막 붙여가지고 무슨 돈 들어가지 않고 마지막 붙여가지고 여기저기 막 팔아가지고 물건을 팔려면 그때 저희 쪽으로 주문을 넣으면 저희가 그 고객분의 상으로 보내드리고 반품 들어가면 반품 처리 다 하고 한다면 고객은 적어도 망하지는 않는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돈을 벌지는 못할 수 있어도 크게 망했다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게 되는 거죠. 자기 어떻게 보면 학원 다니는데 학원 돈까지 줘가면서 다니는데 그냥 내가 잘 배웠다 생각한다면 망하지 않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업 처음 만들 때 걸림돌이 뭐였냐면요. 제가 하고 있던 소매 사업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취지의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더라도 회사는 이득을 바라고 있어요. 제가 1억 정도의 소매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면 이곳에서 3억 이상의 매출이 나오지 않나 타당성이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희 대표님한테 저한테 딱 4개월의 시간만 주십시오. 제가 그 정도의 매출은 만들어내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사람 모집한다고 매출이 저절로 생기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잘 팔아야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딱 든 생각이 들었어요. 스타를 키워야겠다. 라고 해서 제 밑에서 일하던 직원 중에 한 2명 정도가 나가가지고 쇼핑몰 한다고 하다가 망한 친구 2명 있어요. 그 2명. 저희 대표님 친구 중에서도 쇼핑몰 하다가 망한 분이 한 2명 있어요. 그 2명. 그리고 제 친구 중에서도 쇼핑몰 하다가 망한 친구가 1명 있어요. 1명. 저희 고객 중에서도 쇼핑몰 하다가 망한 고객이 한 2명 있어요. 그런 분들을 모아서 제가 회의를 거쳐서 얘기를 했죠. 저를 따라와 주십시오. 크게 돈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다만 좀 빡시게 일하셔야 돼요. 빡시게 제가 시키는 대로만 좀 하시면 제가 어느 정도 매출이나 돈 벌어가시는 보상을 할게요. 그 대신 안 되면 제가 좀 욕을 할 겁니다. 욕 들어먹는 게 시키시면 아예 하지 마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나중에 저 욕도 좀 많이 했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제가 7명을 같이 데리고 배송대행 쪽에 일을 했어요. 그런데 딱 그 5개월 정도 좀 지나가지고 그 5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딱 1년 동안 이 7명의 매출을 분석을 했어요. 그 5개월, 앞에 5개월은 뭐 배우는 시간이나 거기 때문에 제가 좀 뺐습니다. 그런데 그 5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년 동안 정말 그 고무적인 일이 7명 중에 제일 적게 돈을 벌어가신 분이 5천만 원 정도 벌었어요. 매출이 아니에요. 5천만 원 적은 거예요. 네? 아이, 1년 동안 벌어가신 분. 그 정도면 뻥이죠. 아니, 도매타평 매출률이 그건 좀 뻥이잖아요. 매달 돈을 그렇게 벌어보면 제가 누굴 매일 그렇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냥 뻥할 수도 그 정도 뻥은 아닙니다. 1년 동안 제일 적게 돈을 벌어가신 분이 5천만 원. 5천만 원 적은 거. 시작하자마자 5천만 원 적은 건 아니죠. 그렇죠. 어디 월급쟁이 살면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7명 중에 3명이 바로 1억을 넘었어요. 수익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그 3분은 아직도 잘하고 계시나요? 라고 물어보면서 그 3분은 몇 년 동안 돈 버셔가지고 지긋지긋하다면서 오프라인 매장을 냈습니다. 커피숍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다른 어떤 의류 매장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돈 버시니까 다른 마음이 생기는 거죠. 어쨌든 근데 그렇게 돌아섰는데 7명 중에 3명이 1억 이상의 수입을 가져갔어요. 매출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냥 도메토 피해가 생겨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누군가한테 도움이 됐을 때 정도하고는 전혀 다른 도메토 피해만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먹고 사는 정도가 어떤 정도냐? 남들 직장 다니는 등 월급적인 생각보다 훨씬 나은 정도. 심지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쓴맛 다 보고서 아 다시 이제 어떤 직장이나 다녀야 되겠나 하면서 몸과 마음, 경제력까지 다 지쳐 있었던 사람들이 도메토 피해를 발판으로 그렇게 일어서신 거예요. 그때 뿌듯함과 그때 자부심은 야 이거 정말 다른 거예요. 내가 이걸 만들었어.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그 전에는 제가 고3을 가르치는 걸 하면서도 끊임없이 이 배송대행 자리 잡히기 하기 위해서 홍보를 다니고 홍보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홍보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 7명이 소문이 났잖아요. 정말 그 열심히 홍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거는 사람이 입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그냥 가입자들이 생겨나요. 알아서 월별 매출 단위가 딱 생겨나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 배송대행 부서를 딱 그때까지 정리를 해놓고 그 당시 다른 부장님한테 넘겨드렸죠. 그리고서 괜찮다라고 하고서 저는 새롭게 영업부를 만들었어요. 큰 기업 거래처 영업부를 만들었는데 제가 저를 통해서 가입했던 분들 중에 좀 연세가 있거나 좀 이렇게 저처럼 컴퓨터를 못하거나 이런 분들이 가끔 이제 전화가 와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배송대행도 참 좋은 것 같긴 한데 나는 못하겠어. 일일이 물건 올리고 일일이 물건 내리고 고객하고 통화하고 일일이 또 주문 놓고 반품 내고 반품 내리고 이거 진짜 못하겠어. 근데 난 도메토피하고 뭔가 좋은 거 하나 하고 싶은데 뭐 없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아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들려주세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사람 생각이 비슷하고 거기인 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게 쇼핑몰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쇼핑몰 하나 만들어주면 내가 그 안에 영업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걸 하시는데 그 당시 쇼핑몰 다른 쪽에 만들어진 거 보니까 비용도 1,000만 원 단위 몇백만 원 단위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성공사가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물건에 대해서 잘 알아야 장사도 잘할 텐데 알지도 못하고 그냥 쇼핑몰 뚝딱 하나 만들었다고 장사 잘할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성공사도 별로 없고 저희 취지처럼 돈 없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잘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 최소한의 비용 투자가 돼야 되는 거라서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저희 끊임없이 연구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저는 이제 다른 일들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영업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광고 형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읽어보다 보니까 그 어떤 사이트가 하나 나오는데 거기에는 배너가 잔뜩 있더라고요. 배너가 뭔지 아시죠? 이런 것들을 배너라고 합니다. 그냥 누르면 어떤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거기서 배너는 다 어떤 쇼핑으로 넘어가는 배너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거기서 물건을 사면 그 물건 사는 것에 대한 일부 금액이 그 배너를 올려놓은 사람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링크 프라이스 광고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링크 프라이스 광고를 보면서 저거는 1회차 오는 거지만 저거를 시스템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정기적인 어떤 부분으로 만들어내면 괜찮겠다 라고 해서 제가 만들어낸 게 여기 나오는 연봉 1억 도전 리셀러 모집. 제가 이걸 만들어내면서 굉장히 좀 자부심이 들었었는데 이거는 제가 이거 만들어내면서 한 3-4개월 동안 프로그래밍을 막 쳤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도 이런 거 그랬었는데 이번 시 어떤 거냐면요. 도메토피를 검색을 하면 제일 처음 저희 사이트가 나오죠.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 도메인 있고요. 메일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단에 보면 사업자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물건 하나 사려고 하면 물건 하나 사볼게요. 저희는 비용을 구매하시도록 비용 요금이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시 보다 보니까 컴 도메토피아라고 있죠. 컴 도메토피아. 컴 도메토피아는 뭐야? 도메토피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얘는 똑같이 되죠? 상단도 똑같고요. 하단에 그러면 삽자 정보도 똑같아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아까 도메토피아라고 하는 도메인이 도메인이 어떻게 바뀌었죠? 뒤에 뒤에 똑같습니다. 뒤에는 똑같고요. 도메인이라고 하는 건 뭐뭐.com, 뭐뭐.co.kr 뭐 이런 건데요. 그리고 도메토피아.com은 똑같습니다. 도메인은 바뀌지 않았어요. 다만 뭐가 바뀌었냐? www가 월드 와이드 웹의 약자입니다. 어떤 주소를 찾아주는 통과 의뢰 문인 거죠. 그러니까 세계 웹 표준의 약자가 www인데요. 그 문 대신에 컴이라는 문을 하나 바뀌어치기 한 거예요. 세계 표준 문 대신에 컴이라는 문을 새로 다는 거예요. 그럼 저 다른 게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똑같이 한번 물건을 사볼게요. 아까하고 다르죠? 로그인이 필요한 페이지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회원이면 로그인을 하거나 아니면 회원가입을 하거나 그렇죠? 회원가입을 그래서 내가 딱 하게 되면 회원을 누르고 여기서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나는 나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 컴이라는 코드가 커넥션이 딱 달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www.dometopica.com에 들어가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서버 도메인에 들어가든 상관없이 내가 언제 물건을 주문하든 간에 도메토피아만 망하지 않으면 6개월 후에 물건을 사든 1년 후에 물건을 사든 2년 후에 물건을 사든 그 물건 산 것에 대한 일정 마진이 저 컴이라는 코드를 가지고 있는 원 리셀러에 들어갑니다. 그럼 마진율은 어떠냐? 도도메 마진율을 보게 돼요. 저희가 이제 그 마진율이 상품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괄 마진이 아니라 코드가 이렇게 있어요. 가장 저희가 많은 코드가 ATS, GTS, GTM, XTS 코드인데 이 코드는 10%만 돼요. 다른 코드는 5%만 돼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7.8% 정도 마진이 되는데 이 정도가 딱 도도메 마진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딱 유치만 잘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전화 받고 대량 변경 상담하고 반품 처리하고 이 모든 것들은 도메토피아가 아니에요. 나는 그냥 이 사람이 물건 잘 주문하고 있나, 내 정산은 제대로 되고 있나, 공급되어진 관리자 대지에서 관리만 제대로 하면 되는 거죠. 어떤가? 이런 데도 보시면 있어요? 저 3년 전에 봐가지고요. 리셀러를요? 아니, 봐가지고 그때 관심이 있어서. 이런 데도 보신 적 있으시고 저는 이 제도를 처음 만들었을 때 나라면 당장 뛰쳐나가서 이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매출이 많이 안 돼요. 그리고 이 배송 비행이 훨씬 어렵잖아요. 이건 직접 물건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저 배송 비행보다 돈 벌어 가시는 분들이 적더라고요. 왜 그럴까 하고 제가 분석을 하다가 꼭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재밌는 예를 하나 딱 발견을 했어요. 저희 리셀러 중에 A라는 리셀러가 있고 B라는 리셀러가 있었어요. 이 A라는 리셀러는 야 이거 정말 좋은 제도야 라고 해가지고 학생들도 잠시 중단한 상태에서 한 달 반 동안 이걸 집중 투자를 했어요. 한 달 반 동안 자기 밑으로 모은 회원이 3,000명이에요. 그런데 이 B라는 분은 왜 리셀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딱 가입한 지 5일 이후에는 노인을 한 적이 없어요. 딱 5명 자기 아는 사람 다 시켜놓고 5일 동안은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돈이 벌리는지 많은지 그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지 많은지 영업평이 따라요. 왜 리셀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선생님 그렇게 방랑까지 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이 이 제도가 제대로 된 제도라면 적어도 B라는 분에 비해서는 훨씬 돈을 많이 벌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사장님? 그런데 사장님 세상에 그냥 열심히만 살고 성실히만 살면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이 좀 멋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꼭 그러시다는 게 아니라 아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제가 보기에 성실한 분들이 좀 많이 버나요? 이 A라는 분은요
평균 수익이 27만 원. 가장 많이 벌어가신 분이 23만 8천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B라는 부분이요. 첫해 제 월급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평균 그 수령액이 380만 원 정도였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벌어가신 분은 783만 원 정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업체가 대량 그게 어떤 차이일까요? 근본적인 차이예요. 근본적인 차이예요. 네? 왜 그럴까요? 중요한 네? 인맥 인맥은 아니죠. 인맥은 뭐, 저 예를 들면, 쉽게 생각하면 3,000명 대 5명이잖아요. 600배가 많은 거예요. 왜 600이 1보다 적냐 이거예요. 큰데 짜잘한 그 큰 데와 작은 데를 그냥 큰 데나 작은 데를 이렇게 생각하면 좀 그렇지 않아요. 큰 데와 작은 데를 뭐라고 또 구분을 지을 수 있겠냐 이거죠. 정확하게. 여기는 뭐고 여기는 뭐다. 약간 비슷한 도배라십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분이 따로 이사를 하시는 게 아니라면 도매 투표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도매 투표는 소매 투표가 아니죠. 도매 투표예요.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최적화된 사이트일지 모르지만 그걸 모르는 분이 와서 굉장히 헤맬 수 있는 사이트예요. 왜냐? 이 사이트는 총 5만 가지의 물건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4만 가지 물건은 최소 구매 수량이 있는 딱스단이 무역되어 있는 거예요. 나 물건 사야지. 그러고서 야, 이런 제품들 와 이거 괜찮다. 이거 보석 하나 사야지. 라고 했는데 최소 구매 수량이 50개. 그리고 아까 뭐 16개 사니까 굉장히 좋다고 하지만 제가 한번 볼게요. 뭐야? 내가 한 개를 물건을 사면 920원이죠. 근데 920원도 어때요? 두 가지가 따로 붙어요. 소비자한테는 썩 유리하거나 좋은 사이트가 아닌 거죠. 소비자가 16개씩 맞춰가지고 구매할 소비자가 있나요? 없죠. 그렇죠. 그렇죠, 사장님.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볼펜 하나 나눠드렸죠. 볼펜 나눠드렸죠. 이게 데카솔 볼펜이에요. 연고 볼펜이라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원래 그 연고는 어이죠. 근데 제가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대로 쓰면 걸리기 때문에 그냥 데카솔이라고 했는데 이런 그 제품을 펀 상품이라고 해요. 요즘 펀 마케팅 좀 뜨는데 그리고 이런 상품을 패러디 상품이라고 하죠. 이런 상품이 마데카솔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이 상품이 사장님이 되게 재밌어요. 좋아요. 그래서 이거 다 친구들한테 갖다 주고 자식들한테 갖다 줘야겠다 라고 사면 키키 한 10개 정도 사시겠죠. 그 이상 사면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재밌다. 내가 사가지고 나눠줘야지 라고 해서 10개를 사자고요. 10개를 사면 가격이 바뀌었네요. 가격 공급가가 얼마죠? 420원. 420 곱하기 10은 4,200원. 4,200원의 10%는 420원이죠. 사장님 같은 분을 이분한테 이 물건을 하나 팔면 420원의 마진이 나한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신 사장님은 노래방이에요. 노래방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 하나 할 때 보통 몇 개 정도 할까요? 노래방은 왜 할까요? 본인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겠죠. 연습까지 들어가겠죠. 근데 보통 뭐 몇십 개 하는 게 아니라 몇천 개 하겠죠. 보통 평균 구매 수량이 노래방이나 뭐 이런 데서 판촉을 하시는 볼펜은 보통 2,500개, 3,000개가 기본이에요. 2,500개로만 쳐도 인쇄 포함하고 뭐 하면 돈 100만 원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노래방 사장님한테 제가 이걸 팔았어요. 2,500개를. 그러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의 10%는 10만 원이죠. 10만 원과 420원의 차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거
420원에 이 길을 가져다 준 고객은 다음에 또 저한테 와서 이걸 살까요? 사람이 없죠. 그런데 나한테 10만 원에 이걸 가져다 준 고객은 나한테 이걸 와서 다시 살 확률이 꽤 높죠. 근데 이 정확한 타겟팅을 할 줄 아는 리셀러분들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배송대행이라는 그래도 사업자를 내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시간이나 이걸 어차피 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거는 그냥 구매 투표하면서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아 내가 시간 날 때 해야지 라고 하는데 시간 날 때 해야지 하고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무슨 시간이나 노력이나 이걸 들일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B라는 분의 일처럼 적절하게 활용을 잘 하시는 분들은 돈을 벌어 가질 게 없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도메토피아라는 간판을 건 거는 2005년이었고요. 이 배송대행 사업이 시작된 거는 2007년이었고요. 그리고 리셀러 사업이 시작된 거는 201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 대출이 50억, 60억, 65억 이랬어요. 그런데 작년 매출이 저희가 120억이에요. 다른 데들이 다 하얀 곡선을 그린다 그럴 때 저희가 상승한 요인 중에 하나는 저희 사실 그냥 일반 매출은 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배송된 분들이나 리셀러 분들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저희 도메토피아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 다시 제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마련했죠. 그 마련해드린 서비스는 2부에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길었는데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 다녀오시고요. 지금 42분인데 50분에 재개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저는 여기 없을 것 같은데요? 나가 있고요. 녹화 중이에요? 녹화 중이야? 네. 어이, 내가 이걸 지켰네. 저도요. 얼마나